인터넷에 떠도는 마약과 관련해가지고 탈색하면 안 걸린다, 소변 검사만 버티면 된다, 임의동행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 이런 카더라들이 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약과 관련된 혐의를 받을 때 탈색하면 안 걸린다, 소변 검사만 버티면 된다, 말 그대로 모발이나 소변에서 음성이 나오면 투약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소변 및 모발 검사만 가지고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범죄 혐의를 인정시킬 때 공범자의 진술이나 계좌이체 내역이나 CCTV 영상, 그 외에도 여러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 검사,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2주 지나면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같은 경우는 탈색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탈색을 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탈색을 했더라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했다가 증거인멸 등 이런 혐의가 더 덧붙여져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임의동행 관련해가지고, 임의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스스로 제출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소변이나 모발을 제출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그런 경우가 임의제출이고, 임의동행은 뭐냐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동행해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가 임의동행입니다. 현장에서 보통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에서 잠시 경찰서로 가시죠 라고 하시거나 빨리 휴대폰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서 와가지고 소변 모발 검사 할 건데 빨리 하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관님들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임의제출 관련돼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마약과 관련해가지고는 수사관님이 부드럽게 얘기하거나 그러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임의제출 나 안 하겠다 이러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통치의견으로 올릴 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적거나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님이랑 얘기 나누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할 건데 이 상황이나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고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수사관이 그거 갖다가 강압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상하게 대응하거나 이러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가 된 경우에는 경찰서로 가면서 수사관님한테 요청을 드리면 됩니다. 그 변호사님 도움 받고 싶다, 변호사님 바로 참석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조사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임의제출 여부랑 이런 거를 결정한 다음에 선처를 구해야 되는 게 있으면 수사기관에다가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수사관님한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이제 이렇게 제출하고 했으니까 수사관님 나중에 혹시 이거 재판에 가게 되면 제가 이런 사실 확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멘트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잘 풀어나가는 겁니다. 보통 투약이나 매매 혐의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당장 적발된 거 외에도 여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이런 거를 임의제출하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설정을 해서 제출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렇게 진술을 할지, 수사기관에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런 거를 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하거나 모든 거를 압수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대응하지 마시고, 마약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는 정말 냉철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할 건 혐의를 인정해 줘야 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마약 사건 초범인 경우에도, 투약 횟수가 작은 경우에도, 매매한 그람수가 작은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마약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그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심을 진행하면서 구속이 됐는데 1심 결과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구치소에서
해서 소문이 났었습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그쪽 사건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제가 진행했던 클라이언트분이 중책 이상이었는데 근데 제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오히려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더 세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구치소에 있는 마약 사건을 제가 굉장히 많이 수임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집니다. 실제 마약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마약 관련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